우리 우주가 끝없는 우주 서사의 한 장에 불과할 수 있을까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획기적인 발견이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매우 특이한 먼 은하를 발견했는데 이는 우리가 우주의 시작에 대해 믿어온 기본적인 개념을 흔들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대신 이 발견들은 과학자들이 훨씬 더 신비로운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우주가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방식으로 진화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의 선구자 중 한 명은 노벨상 수상자 로저 펜로즈 경입니다. 그는 우주가 죽음과 재생의 무한한 순환을 반복한다고 주장합니다. 더욱 놀랍게도 그는 이전 우주의 잔재가 우리 하늘에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의 우주 탐험에서 우리는 웹이 밝혀낸 비밀을 풀어보고 일부 천체들이 우리 우주 이전에 존재했던 우주의 고대 유물일 수 있다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탐구할 것입니다. 웹이 강력한 관측 장치를 큰 곰자리 근처로 향했을 때 130억 년 이상 우주 공간을 가로지르며 달려온 희미한 신비로운 빛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빛들은 빅뱅 후 5억 년 만에 탄생한 천체들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미 은하계와 맞먹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성장은 가능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우리가 우주의 진정한 기원을 오해해 왔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불가능해야 했습니다. 현재의 모델에 따르면 초기 우주에는 그런 거대한 은하를 형성할 만큼 충분한 일반 물질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우주 파괴자라는 별명을 붙인 이 신비로운 구조물은 현대 우주론의 기여에 거대한 장애물을 던졌습니다.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더 많은 은하를 발견했습니다. 각각은 빅뱅 후 수백만 년이라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별이 너무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웹은 단순히 은하 성장에 대한 우리의 아이디어를 도전한 것뿐 아니라 우주론의 또 다른 핵심 원리인 우주 팽창 자체에도 타격을 가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허블 상수를 이용해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는지 설명해 왔습니다. 이론상으로는 1메가파섹당 67km/s의 속도가 예측되었습니다. 하지만 초신성, 적색거성, 중력 렌즈, 맥동별 등을 이용해 실제로 측정할 때 이 수치는 73km/s, 초마다 메가파섹으로 급증합니다. 웹의 최신 발견으로 이 우주적 불일치는 더욱 확인되고 심화되었습니다. 질문은 이제보다 더 커졌습니다. 왜 이론은 현실과 일치하지 않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극단적인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주는 다른 우주들과 충돌하고 합쳐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빅뱅 이후의 급속한 팽창인 인플레이션의 초기 단계가 단순히 무작위적인 성장 폭발이 아니라 우리 신생 우주가 훨씬 더 큰 부모 우주에 흡수되면서 촉발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디어를 탐구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다중우주가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새로운 수학적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 이론은 이러한 상호작용이 우리 우주의 부피를 효과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으며 우리가 확장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실제로는 우주 영역의 확장 및 합병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즉 우리가 보는 우주는 훨씬 더 큰 상호 연결된 다중우주 멀티버스의 작은 부분일 수 있으며 웹이 우리에게 첫 번째 단서를 제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모델을 더 발전시키자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중우주 합체 시나리오에서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해야 하는지 계산했을 때 그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그 수치는 표준 모델보다 관측 결과와 훨씬 더 잘 일치했습니다. 갑자기 이 급진적인 아이디어는 단순한 이론적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 퍼즐의 진정한 한 조각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의 발견은 단순히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도전하는 것을 넘어 우주론의 근본을 흔들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이 과거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며 숨겨진 힘이나 요인들이 우리가 본 적도 상상조차 못한 방식으로 현실을 형성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웹에서 얻은 새로운 관측 결과는 겸손을 일깨우는 경고입니다. 과학적 진리는 자연이 반증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 발견의 영향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주가 아직 어둠에 쌓여있던 시대로요. 첫 별이 타오르기 전 우주는 초고밀도의 중성 수소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는 우주 안개처럼 자외선을 흡수하고 산란시켰습니다. 어떤 빛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별들이 생명을 불어넣으며 강력한 방사선을 방출하기 시작하자 주변 가스가 이온화되어 안개가 서서히 사라지고 우주가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기념비적인 시대를 리온화라고 부르며, 모델들은 이 과정이 빅뱅 후 약 3억 년 후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왔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장 초기의 은하들이 수소 안개 속에 작은 빛나는 거품을 생성했으며, 이 작은 영역에서 빛이 마침내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품 너머의 우주는 여전히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웹의 놀라운 발견이 나왔습니다. 빅뱅 후 3억 3천만 년 만에 밝게 빛나는 은하 제이드의 GSJ-11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은하는 단순히 빛나는 것뿐 아니라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자외선 방사선을 주변에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그 빛을 분석하자 활성 수소 분자의 존재를 나타내는 리만 알파 방사선의 명확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이렇게 이른 시기에 발생해서는 안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제 연구자들은 이런 은하들이 초기 우주를 변모시키는데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로 미스터리한 부분이 시작됩니다. 이 발견은 단순히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초기 우주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현재 모델에 따르면 리만 알파 방사선, 그 특별한 자외선 빛의 흔적은 탈출할 수 없어야 했습니다. 그 시점에는 우주가 두꺼운 중성 수소 가스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 방사선을 흡수하거나 산란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개는 훨씬 나중에야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하의 강력한 빛은 우주가 3억 3천만 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부터 우리에게 도달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천문학자 조리스 위트스톡 조린 위스토크은 이 발견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요약했습니다. 이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하를 관측한 시점은 우주가 3억 3천만 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이지만, 이 은하는 놀랍도록 명확하고 강한 라이만 알파 방사선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그의 동료이자 공동 저자인 케빈 헤인라인은 이런 은하를 발견해서는 안 됐는데 그런데도 거기에 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 자외선 방사선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멀리 퍼져나갔다는 것을요. 그들의 분석은 놀라운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이 은하는 모든 방향으로 65만 광년이나 뻗은 이온화된 가스의 거대한 거품을 형성했습니다. 즉 주변 수소가 이미 충분히 제거되어 자외선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이론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주 탄생이 과학자들이 믿던 것보다 더 일찍 시작되었거나, 아니면 우리 모델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로저 펠로즈가 제안한 것처럼 우주가 재생의 사이클을 겪었음을 암시하는 단서일 수 있을까요? 동시에 이 발견은 마찬가지로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합니다. 아마도 거대한 은하만이 우주를 재탄생시킨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작고 질량이 적은 은하들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우주를 밝히는데 더 큰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미스터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은하의 강렬한 자외선 방출을 무엇이 주동했을까요? 초고온 초고광도 별의 특이한 집단이었을까요? 아니면 중심에 숨어있는 활동적인 블랙홀이었을까요? 어떤 답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주는 우리가 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발견이 계속 쌓이고 우리 모델을 위반하는 더 많은 은하가 발견된다면 문제는 데이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우주의 시작에 대해 이해하는 방식 itself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빅뱅이 절대적인 시작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것이 단순히 이전 우주에서 우리 우주로 이어지는 폭발적인 전환점이었다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로저 펜로즈의 가장 대담한 아이디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즉, 우주는 결코 진정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파괴와 재탄생의 시대를 반복해온 우주라는 것입니다.
영국 노벨상 수상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 경은 자신의 대담한 주장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영원한 리듬에 갇혀 있으며 파괴와 재탄생의 우주적 춤을 추고 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의 관점에서 우리가 항상 빅뱅이라고 부른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 아니라 빅바운스였습니다. 이렇게 작동합니다. 펜로즈에 따르면 우주는 계속 확장되다가 어느 날 모든 물질이 붕괴되어 질량 없는 순수한 에너지, 즉 빛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팽창할 수 있다면 결국 수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상한 시간과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우주가 필연적으로 탄생합니다. 죽음과 재생의 끝없는 순환입니다. 하지만 펜로즈의 이론은 그가 이론적 단서가 아닌 실제 증거, 우리 우주 이전에 존재했던 우주의 흔적을 이미 발견했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진진해집니다. 이 단서들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 있습니다. 빅뱅 후 약 38만 년 후에 남은 이 희미한 고대 방사선은 오늘날까지 우주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펜로즈와 그의 팀은 이 우주 장황 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인 온도 변동과 대비되는 신비로운 원형 패턴과 뜨거운 점들이었습니다. 이 원형 패턴은 플랑크와 W-맵 위성에서 수집된 데이터 모두에 나타났으며 펜로즈는 이를 놀라운 해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를 호킹점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우주 시대의 끝에서 초거대 블랙홀은 스티븐 호킹이 유명하게 제안한 호킹 복사라는 느린 방출 과정을 통해 완전히 증발합니다. 이 블랙홀이 사라지면서 방출된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다음 우주로 전달됩니다. 다음 우주에서 이 잔여 광자들은 마이크로파 배경에 빛나는 원반으로 나타나며 우리 빅뱅 이전에 존재했던 블랙홀의 우주적 흔적으로 해석됩니다. 펜로즈에 따르면 이 원형점들은 바로 그 흔적이며 이전 우주의 마지막 속삭임이 하늘에 조용히 새겨진 것입니다. 그는 이 원반이 약달의 크기 정도로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발견한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물론 과학계 모든 사람이 이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이 점들이 정말로 이전 우주의 증거인지 아니면 단순히 통계적 이상 현상인지 의심합니다. 하지만 펜로즈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블랙홀 자체가 한때 야심찬 수학적 상상력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아마도 호킹 포인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우주 순환의 증거를 바라보고 있으며 그 메시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놀라운 미스터리를 함께 탐구하는 데 흥미를 느낀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 우주 애호가 커뮤니티에 가입해주세요. 공유할 우주적 경이로움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열.